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아침 제어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입시가 아니라 그냥 그걸 좀 이야기 좀 해보려 해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제 유튜브를 보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이라면 아마 중학생 또는 중학생을 둔 학부모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뭐 하면 좋을까? 중학교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학교 때 반드시 꼭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것만은 해야 돼. 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생 때 꼭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해보면은, 잠깐만요. 아마 중학생이라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잘 모르겠지만 공부는 좀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중학생이라면은 너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니? 라는 진로를 좀 결정을 해보는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랑 별개로 중학생이라면 연애에 관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 연애를 하는 것도 뭐 또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가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세 가지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셋 중에 하나라도 잘하면 좋은 것 같아요. 셋 중에 하나라도. 이걸 셋 다 놓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했다라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셋 중에 우선순위를 만약에 둬야 된다 라고 한다면 나라면 요걸 1등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요게 2등이고 아마 요게 3등일 것 같아요. 근데 2등과 3등은 글쎄요, 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바뀔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진로예요. 진로. 왜 진로가 가장 중요하냐? 제가 여기서 말한 진로는 장래 희망과는 조금 다르다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업과 관련이 있어요. 직업.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 내가 너한테 어떤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넌 커가지고 넌 교사가 되라. 아니면 뭐 과학자가 되라. 아니면은 뭐 무슨 물건 만든 발명가가 되라. 이런 말하는 거 되게 어렵고요. 교사가 그런 꿈을 일일이 다 말하기에는 정말 세상에는 수만 개의 직업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알려줘요. 뭐 정말로 네가 운이 좋게도 우리 주변에 잘 보이는 직업, 뭐 예를 들면 교사, 의사, 아니면은 뭐 물건을 파는 뭐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리사, 이렇게 우리 주변에 흔히 잘 보이는 직업을 꿈꾸고 그쪽에 적성에 맞는 학생들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쉽게 자신이 그런 학생들이 아니면은 진로 결정이 좀 가장 힘들다 생각하는데, 직업은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직업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직업이 유망하고 그 다음에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반 학생들이나 아니면 제가 가르칠 때 그래요. 난 너한테 꿈을 알려주면 좋겠지만 꿈은 못 알려줄 수 있다. 하지만 니들이 나중에 컸을 때 너희들이 직업을 가질 때 그 직업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직업이 앞으로 유망하다, 유망하지 않다 정도는 그래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런 직업을 꿈꿔보면 어떨까 정도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 또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꿈꾸는 직업, 아마 중학생들이 꿈꾸는 장래 희망, 좀 노골적으로 말해보잖아요. 그냥 돈 많은 백수. 근데 돈 많은 백수들 중에서 돈 많은 백수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돈이 많기, 백수 되기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싶냐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공무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하면은 공무원은 되는 방법 알기 굉장히 쉬워요. 공무원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단지 그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뿐이에요.
뭐 교사가 되고 싶으면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봐야 되고요. 아니면은 뭐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각 공무원들 뽑는 그 공무원들 공채 시험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보면 되고, 아니면은 몇 급 공무원, 뭐 5급 공무원이 뭐 되고 싶으면 뭐 사법고시라든지 뭐 행정고시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 되는 특정한 시험을 건너가야 된다라는 게 공무원은 큰 특징이고요.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기업을 차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겠지. 그렇다면은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건 기업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기업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대기업은 무엇을 팔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삼성전자는 뭐 하는 기업이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2등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하는 기업이지? 이 기업은 뭘로 돈 벌지?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현대자동차 세 군데를 내가 셋 다 지원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 셋 다 합격을 했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게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어디로 가는 게 나의 워라밸을 잘 확보할 수 있지? 어디로 가는 게 내가 승진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장래 희망을 알려주는 거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장래 희망은 어떻게 보면 네가 원하는 거 하면 돼. 네가 꿈꾸는 거, 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해. 그렇게 말해주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생각보다 많이 고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말 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누구나 나중에 여러분들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은 직업을 가져야 될 거예요. 직업을 가져야 된다면은 직업을 갖게 되고 너희들이 봉급을 받기 시작하면 이 봉급은 굉장히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하나의 선택 때문에 그 봉급이 여러분들보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나보다 학교에서 공부 더 잘하는 아이들은 월급을 더 많이 받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꼭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로교사에게 진로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각 과목 선생님들이 이제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목이 매력적으로 느꼈다? 그럼 그 과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미래에 유망한 직업을 선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저는 그래도 적어도 이거 하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적어도 이거 하나. 기왕이면은 이 수요가 많은 직업을 갖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남들이 많이 찾는 직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해야 되지?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길을 내가 먼저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선구자가 돼가지고 최고가 된다. 그거 되게 좋은 거거든. 예를 들면은 뭐 흔히 말해서 올림픽 종목에 나가는데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도전하지 않는 올림픽 종목에 간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네가 올림픽을 나가기 굉장히 쉬울 수 있거든. 하지만 그 길에서 조금이라도 비껴나는 순간 너는 나중에 돈을 벌어서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수요가 많은 직업을 가지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공급을 상황에 따라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어요. 공급을 제한한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자격증을 갖는 시험인데, 그 자격증을 1년에 주는 자격증을 굉장히 박하게 주는 자격증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의사 같은 거. 의사는 1년에 나올 수 있는 의사 명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상 의사가 못 나오잖아요. 그런 직업들은 임의적으로 공급을 우리가 제한을 해버리는 거야. 공급을 제한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직업의 가치를 높여버리는 거지. 그런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지 않는 직업들은 굉장히 그 직업이 나중에 흔해져 버리잖아. 직업이 흔해져가지고 공급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가격은 떨어져요. 그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여러 가지 예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교사도 있을 수 있겠지. 왜냐면 옛날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업이 굉장히 희귀했고 개인 과외로 많이 했었지만, 이게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교사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됐고, 공무원으로서 교사가 우리가 학원 강사에 비해서 월급이 작은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이니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요새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이건 제가 그 직업 폄훼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필라테스 강사라든지. 옛날에 비해서 필라테스가 굉장히 흔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필라테스 강사에 비해서 최근의 필라테스 강사들이 조금 더 자신의 몸값을 깎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지. 뭐 물론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여기저기 필라테스 학원이 생긴 건 맞지만 그래도 개개인이 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서 진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로가 정확하게 정해져야지 내가 무엇을 공부할지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직업이든 공부는 해야 돼요. 어떤 직업이든 공부 안 하는 직업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단지 공부하는 종류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 어디인지 일단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요. 그 길로 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다음으로 봐요.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으면 돼요. 그럴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이면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원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지만 글로벌, 외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산업이 뭐 예를 들면 펫사업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좀 더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외국으로 나간 게 훨씬 나을 수 있겠지. 그런 경우에는 영어는 필수겠지. 그래서 네가 가려는 그 산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네가 가려는 직업이 국내에서 돈을 벌고 싶은지 해외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지 등등을 고려를 해보면서 네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도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나는 공부가 그래서 실은 가끔씩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장래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들 중3 애들도 많이 보거든요. 전 그런 애들한테 그 애들 성적을 봤을 때 정말로 성적이 완전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쓰지 않는 학생의 경우 공부 조금 덜 해도 된다고 말해요. 공부를 덜 하더라도 진로를 먼저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더 공부에 더 매진을 해야 돼서 더 진로에 대해 고민할 시간 없어요. 점점점 더 그러는데요. 그러다 넌 그래서 언제 고민할 건데? 대학교 결정되고? 응? 아니면 대학교 나오고? 언제 고민할 건데? 고민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네가 만약에 현재 나아가는 길과 그 도착지가 멀어지잖아? 더 많이 걸어야 돼요. 더 많은 시간 동안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그걸 한번은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회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직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가끔씩 이야기해주는 대기업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조언을 조금 해줄 수 있으니까 전 대기업 다녀본 적 없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대기업은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 나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